20년, 30년을 해도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단 15시간 이틀이면 영어로 말하는 것이 자유롭다. 지금부터 절대영어 브리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 30년을 해도 영어로 말이 안 됐는데 15시간 만에 영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모르는군요. 어떻게 한 나라의 언어를 20년 동안, 30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건입니다. 우리 한국민 전체가요, 뭔가 전체 의식 속에 속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자, 때로는 이 전체 의식에 인류 전체가 속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15세기의 천동설 의식입니다. 누구나 다 15세기에는 온 인류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잘못된 의식 아니겠습니까?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지구가 태양이 돈다는 것이 처음에는 멸시천대받았죠. 근데 나중에 이게 정설이 됐던 거죠. 오늘 절대영어도 그와 같은 비전하고 비슷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하면 15시간이면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의식으로 지난 100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세월을 허비한 거고요. 비용을 허비한 거고요. 정말 화가 날 지경이 아마 절대영어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느껴질 겁니다. 일변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제라도 나타난 것이. 자, 이 내용은요, 일본 동경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영어 박사들이 저한테 인정을 해줍니다. 영어 박사님들이요. 전공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걸 제대로 봅니다. 이거야말로 노벨상급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 구구단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구구단을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셈이 자유로운 겁니다. 결정체였던 것이죠. 구구단으로 인해서 모든 수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되었고요. 구구단으로 해서 화학, 물리학까지 형성이 됐던 것이죠. 즉 구구단은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한 수의 변혁을 일으킨 어떤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절대영어에서 만들어낸 이 6P의 개념 또한 그런 겁니다. 전 세계 42개국 언어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공이 15시간이면 영어가 된다는 공통 분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도 발견 못한 영어의 골격을 만들어낸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하노이에서도, 태국에서도 앞으로 42개국 언어에서 공이 절대영어를 아마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특강 들으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이미 보도가 여러 곳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자, 어느 교회에서요, 뭐 절대영어는 뭐 종교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강사님들이 딱 이거를 15시간 한다에 바로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20명 학생이 50명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갖다가 CTS 방송에서 살짝 보도했는데 살짝만 보겠습니다. CTS 연중기회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교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 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체계적으로 영어와 성품 교육을 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교회 안에서 영어회화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 따라하며 발음과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어 학생들이 2인 1조로 영어 문장을 나눕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있습니까? Why are they in Korea? 학생들에게 교회에서의 특별한 영어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일보 TV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났습니다. 저희 나리 씨 혹시 영어 잘하세요? 아, 영어요? 발음 좀 괜찮은데요? 발음만 괜찮죠? 영호 씨는 영어 잘하세요? 자, 그리고 저는 2007년서부터 이렇게 책을 계속 냈습니다. 2007년도에 망설이지 말고 물어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한국을 위한 절대영어.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한국을 위한 김양섭 절대영어. 그 다음에 CBS에서 빠른 영어로.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절대영어. 그 다음에 대화식 성경 절대영어를 이렇게 출판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영어 칼럼 제목은 항상 저는 벙어리 한국 영어입니다. 수십 년 영어 공부하면 뭐래 말을 못하는데 3년 전에 유럽에서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왜 영어가 안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 영어 공식적인 순위가 27입니다. 선진국 서열 27입니다. 선진국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27개국 정도밖에 안 되겠죠. 꼴찌란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가장 많은 돈을 투여하는데 우리나라와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자, 과연 이게 왜 이럴까? 지금부터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어 전공을 안 했습니다. 영어 전공을 안 했다는 것을 저는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영어는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헤게모니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런데 막상 영어 전공 안 한 사람이 영어의 정답을 얘기하니까 이 사회에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정말 암흑기였습니다. 아무리 메아리를 쳐도 모든 교육청에 제안서를 써도 두드러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정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나 10년 딱 지나서 기운이 차니까 이제는 달라집니다. 여기저기서 제가 세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군 장성들을 모시고 3, 4년 전에 이렇게 2시간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영어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전무대에서 쓸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요 앞에 앉아있던 교육부 사령관 삼성관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 70년 군 역사상 절대영어를 알게 된 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런 말을 해서 왜 이런 평가를 그냥 영어 얼마나 군에서 영어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갑자기 왜 이런 멘트를 했을까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영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냥 해외 연수를 보내도 여전히 영어가 안 되는 게 한국민들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밝힌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군에다 신선한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아직 절대 영어를 여러분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는데 어찌어찌 해서 군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3일 동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슬로건을 주냐면 군에 가면 영어 된다 이런 슬로건을 준 겁니다. 군 입장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겠죠. 우리 젊은이들 군을 회피하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몹쓸 짓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방의 의무도 수호하면서 군에 가면 영어는 건져 나온다.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군에서 일단 획기적이고요. 아주 신선한 어떤 바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친 김에 이걸 유행시킵니다. 너 영어 못하는 걸 하면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이건 논술입니다. 네, 군대 다녀오지 않았구나. 이걸 유행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빈둥거리니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네, 군대 가서 영어라도 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영어를 알게 된 것은 70년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정식적으로 군 사령관이 얘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신앙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아무튼 교계 쪽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교계 쪽에서 계속 지금까지 신문에 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걸 딱 듣자마자 아직 세상에서 절대를 모르니까요. 절대영어를 모르니까요. 지금 교계가 심각한 게 뭐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지성을 못 따라잡는 거죠. 그런데 절대영어는 아직 세상에 모르니까 교회에서 먼저 받아들이면 이게 진행되는 거죠. 교회 가면 영어 된다. 교회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물론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져가면 성당 오면 영어 된다. 이런 신선한 바람인 거죠. 그래서 뭘 유행시켜요? 똑같은 거를. 너 영어 못하는 거 보니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구나. 자, 집에서 빈둥거리니 우리 교회에서 영어라도 해라. 교회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렇게 격이 높으신 목사님들이 절대 영어는 영어의 복음이다.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경 이외의 복이란 말 안 쓰잖아요. 물론 영어의 복음이란 말을 썼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뉴스는 월간지에서도 크게 났고요. 4대 잡지 중에 하나인 시사 매거진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한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 자랑한 것 같지만 자랑한 게 아니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좀 정갈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떤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강의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들리거나 지나가거나 괴롭거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회적인 파장이면 뭔가 있구나. 그거를 캐치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명함 얘기를 할게요. 제 명함에는 이 10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함을 한번 보면 앞에는 이름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그죠? 뒤에 이렇게 10문장이 있습니다. 10문장이 있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을 즉시 영어로 말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어 무능자이고 절대 영어 연수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 10문장을 한번 볼까요? 한글 문장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 있었니? 저 빌딩은 언제 무너졌어? 너 얼마나 여기 있었니?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나요? 누가 너를 때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일 언제 일어날까?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나요? 너는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니? 자, 이 10문장을 얘기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영어 변별력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변별력이 뭐죠? 누가 영어를 잘하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영어 변별력의 큰 대명사는 뭐죠? 토익이나 토플이었겠죠. 그러면 토익, 토플 고득점자들이 영어로 말을 잘하면 됩니다. 잘 할까요? 거의 못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100분율을 따지면 90% 이상의 영어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그게 영어의 변별력이 되는 겁니까? 시험의 변별력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절대 토익 토플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그 토익 900점 먹은 사람이 이 10문장을 한번 말해볼래? 그러면은 3문장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10문장이 어려운 문장이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 실력이면 누구나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나오면은 토익 900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시험에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러면 학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영어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이 10문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10분 중에 9분이 안 나옵니다. 3개가 안 나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위에 진짜 학위에 못지않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제가 사회적인 어떤 한국 영어 학습 시스템의 그 뭔가를 잡아낼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영어를 못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아닙니다. 첫 출발부터 잘못된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어 학위도 변별력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중고등학교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영어 참 잘 가르치십니다. 근데 영어로 말하는 것은 또한 자유롭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기면 나와야 되는 영어 실력인데 이게 안 나온다. 문제 있겠죠. 좌우지간 이 10문장을 보자마자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은 영어가 되는 사람입니다. 영어가 안 된다? 그럼 영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있으면 제가 한 분씩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하지 않는 게 다행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 10문장 중에서 한 문장씩 제가 이렇게 꺼낼게요. 꺼내면 바로 영어가 나와야 되죠. 왜?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구단어 외쳐볼게요. 7, 8이 56 바로 나오잖아요. 구구단 안 써요. 8, 8이 64. 구구단을 안 쓰는 게 구구단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구구단을 만약에 7, 8이 했는데 하면서 뭐더라? 7, 1은 7, 7, 2, 14, 7, 3, 20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구구단이 안 된 거죠. 구구단이 됐다는 말은 구구단이 필요 없이 7, 8이 56, 8, 8이 6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이 10문장은요, 보자마자 영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생각하고 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마음 좋게 3초의 시간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십시오. 3초 후에 정답을 이렇게 꺼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 있었니? 이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그녀는 어디 있었니? 자, where was she last year?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저 빌딩은 언제 지어졌니? 하나, 둘, 셋. When was the building built?가 나와야 되겠죠. 네 번째, 너 얼마나 여기에 있었냐? 얼마나 여기에 있었냐? 하나, 둘, 셋.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나와야 되겠죠. 중간 부분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좀 영어를 해도 거진 다 틀립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나요? 하나, 둘, 셋. Why should I meet him? 이게 나와야 되겠죠. 여섯 번째, 누가 너를 때렸니? Who hit you가 나와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지? 보자마자 하나, 둘, 셋. What were we doing then? 이게 at that time 이게 나와야 되겠죠. 몇 시에 여기에 도착했니? 하나, 둘, 셋. What time did you arrive here가 나와야 됩니다. 이 그림은 작년에 그려졌나요? Was 하나, 둘, 셋. Was this picture drawn last year? 이게 그 나와야 되겠죠. 너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니? 하나, 둘, 셋. Have you ever met her before?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착잡하시죠? 물론 이걸 10문장을 다 맞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영어 실력자 3% 안에 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절대 영어는 꼭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잘하지만 주위의 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동시통역사가 보더라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 동시통역사는 정말 저보다 100배, 1000배 영어를 잘하는 거 인정되지만 남들을 동시통역사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남수를 어느 정도까지 하게 할 수 있는 교수법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럴 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10문장이 그러면 어떤 문장이냐? 이 10문장이 되면 수천만 문장이 바로 되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절대 영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절대 영어 하게 되면 15시간 이틀 만에 어떤 before after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촬영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내 영어 점수가요 30 미만이죠. 뭐 영어가 제로 상태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만에 정말 훌륭하게도 대한민국 영어 실력자 5% 안에 들었습니다. 15시간 만에 영어의 문법을 텄고요. 그 결과치는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전 조작하거나 제 명예를 걸고 외우거나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시니? 영어로 다시 15시간 전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못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거는 before after거든. 그러니까 이제 3일 완성 영어 연수를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혀 안 됐던 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너 피자 먹니? 영어로 해볼까? 안 되지, 그지?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네, 이렇게 전혀 안 됐는데 자, 15시간 만에 무슨 음식 좀 what food do you like 이래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거야. 자, 아버님한테서 물어볼게요. 자, 근데 15시간 만에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멘트가 잘 안 들릴지 몰라서 미리 이야기하면 전혀 몰랐다가 알게 돼서 너무 뿌듯하다. 하루 만에 영어를 뭘 알게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뭘 알게 되니까 되게 뿌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 의사이시냐? 자, 당연히 다 답은 맞히고요. 오케이. 구구단 속도를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너희 어머니 여름 좋아하시냐? 말하자마자 바로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구구단이 필요 없이 구구단이 나오는 거죠. Does your mother like summer? 잘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나요? 그럼 한 문장마다 문법 체계가 있습니다. 문법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Why must 이건 조동사 체계를 알아야 나오는 저 거고요. 소녀는 왜 울고 있나요? 이건 진행형을 알아야 나와요. Why is that girl crying? 정확히 나왔죠. 저 빌딩은 왜 무너졌나요? 이건 수동태를 알아야 나오는 겁니다. Why was that building destroyed? 맞았죠. Why was that building destroyed? 오바마를 만난 적 있어요? 이 문장은 현재 완료를 알아야 나오는 문장이고요. Met Obama?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Did you met Obama? 누가 내 물을 마셨지? 이거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 그런 패턴을 알아야 나오는 겁니다. Drank my water? 자, 한 번 더. 퍼펙트하게 맞았죠. 자,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자, 이 10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요. 이 10문장에는요. 6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즉, 영어 회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산모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못한 게 영어에서 한글로 한 겁니다. 영어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게 영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죠.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 때 정키는 우리말 서술어에 있었던 거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 10문장에도 6개의 패턴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 수동태, 현재 완료, 일반 동사, 의문자, 주어, 현재 완료. 이 10문장이 됐다는 말은 수천만 문장이 됐다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왜 이런 결과치가 있느냐?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십 년을 했는데 왜 영어로 안 됐을까? 명확하게 그 누구도 원인을 집어내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된 이유는 바로 산수와 수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산수는 사칙 연산을 말하겠죠. 수학은 사칙 연산이 된 이후에 연산, 인수분해, 함수, 방정식, 미적분까지겠죠. 근데 산수와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대답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산수와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영어의 결과치가 나옵니다. 뭘까요? 산수와 수학이 다른 건요. 산수는 특히 구구단 같은 것은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터야 되는 겁니다. 구구단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나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구구단표를 던져주고 외우고 이렇게 구구단 속도로 7, 8, 2, 56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죠. 즉, 내 스스로 터야 하는 겁니다. 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사과 5개에다가 3개를 더했을 때 몇 개니 하면서요. 그러나 본인이 감을 잡고 본인이 터야 되는 거죠. 빼기도 그렇고요. 나누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산수가 안 된 상황에서 수학을 20년, 30년 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구구단이 안 되는데 함수 방정식이 되겠냐고요. 그런 현상이 영어에서 벌어진 겁니다. 영어에서도 반드시 터야 될 게 4가지가 있었어요. 산수하고 똑같이. 근데 이걸 감을 못 잡아낸 겁니다. 영어 학습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터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해로 지나가 버린 거죠. 구구단을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넘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 진행이 될까요? 구구단이 우리가 그 표 하나를 갖고도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근 3, 4년 동안 습의 세월이 있었던 거죠. 즉 뻔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뻔히 터야 될 4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했던 거죠. 수학으로 치면 산수가 안 한 상황에서 영어를 갖다가 20년, 30년 미적분을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치가 있을까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죠. 이틀 15시간 만에. 똑똑한 아이입니다. 집단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1학년 어때서? 일단 너무 이런 거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 배운다고 한 게 뭐 한시인지도 너무 궁금해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엄청 잘해주니까 좀 화나고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 오케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 네. 우리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수고했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말한 게 뭐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한 짓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특강이 끝날 쯤 되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원이거나 일반 대학생이거나 학생 뭐 어떤 지성인이거나 다 똑같이 느껴지면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정사실이라면 제가 앞으로 대중매체에서 얘기할 기회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한국 영어에는 이상한 점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탈바꿈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죽었다 깨나도 영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죠. 그러나 영어 공부는 하지만 영어로 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려서
완전히 DNA 체질적으로 다른 미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을 갔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특별히 좋거나 보통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100분율 중에 한 90% 정도의 대체적인 사람들은 영어가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민 불감증이 있습니다. 어떤 불감증이냐면 우리 모두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이렇게 탁월한 한국 민족이 정신질환자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20년 했는데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말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말인데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한다. 정신질환자 아닙니까? 맞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왜 의식을 못할까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다 못하니까 이게 보편적인 현상, 일반적인 현상으로 착각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신질환자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어 학습을 두고 그렇게 좋다는 프로그램 다 해봤잖아요. 근데 영어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하는 분들 빼고요. 자, 그러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탁월합니까? 정신질환자들입니까? 탁월하죠. 정말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영어만큼 안 됐을까? 그럼 영어 부분만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잖아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귀에 회자되는 그 좋은 프로그램 많죠. 다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프로그램. 절대 영어보다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인정합니다.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프로그램이 똑같이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원인. 뭘까요? 자기네들 거 좋다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영어가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석부터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나오면 그것만 처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나가면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은 규명 안 하고 약부터 이거 좋은 약입니다. 저거 좋은 약입니다. 이거 바르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어 시스템입니다. 원인을 안 다음에 원인에 부합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인은 아직 모르면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절대 영어에서는요. 왜 대한민국 영어가 수십 년 했는데 벙어리 영어냐? 이 원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을 저는 3가지가 없는 산무현상과 7가지를 착각한다는 7착 현상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무, 7착. 자, 산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3가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어에는. 근데 3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없는 건 뭐냐면요. 학과 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과 습. 학은 지식을 머리에 윷는 거고요. 습은 머리에 윷 지식을 몸으로 배워 나오도록. 즉 학은 입력 과정이라면 컴퓨터로 습은 출력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동전의 양면처럼 학이 있으면 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 또한 있는 겁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학과 습 중에 적정한 비율을 100대 영어로 놓고 봤을 때 몇 대 몇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50대 50, 30대 70, 10대 30 의견이 분분하시겠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대 99라는 것을 이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간과했던 거죠. 놀랍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아노를 체르니 40을 연주하려면 우리 어린 소녀들이 최소한 5년 이상 손가락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학입니까? 습입니까? 습이죠. 5년의 습입니다. 근데 이론적인 학은 악보 12장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네? 1시간이면 되는 거죠. 하루면 되는 거죠. 즉 1대 99 맞죠? 100분율로요. 스포츠로 가지고 따져볼까요? 골프를 핸디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최소한 5년 이상, 빠르면 3년 이상 연습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건 습이죠, 습. 근데 이론적인 학이 30분 분량이 안 되죠. 골프에 무슨 몸으로 하는 거지, 이론적인 학이 30분이면 충분한 거죠. 1대 99 맞죠? 자,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자기는 한 곡을 갖고도 수천 번을 뭐합니까? 습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학이 뭐 있겠습니까? 1대 99 맞죠? 99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782 56, 882 64.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기적을 얘기한 거예요. 왜? 99단 안 썼잖아요. 99단 안 썼는데 어떻게 782 56, 882 64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습의 세월이 있었던 겁니다. 1대 99 맞죠? 표 하나를 갖고도 우리는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2년, 3년 세월이 있었던 거죠. 이제
영어를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란 발음을 하려고 10,000번을 외친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영어에 이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토익 900점 훌륭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명함에 있는 10문장이 안 나올까요? 1% 학예 900점인 거죠. 영어 박사님들 훌륭한 그거 따기 위해서 정말 4, 5년 고진감래하신 겁니다.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말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1% 학예 박사 학위를 받은 거죠.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도요, 억울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정말 영어들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1% 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99%의 습은 선생님도 안 됐고 학생들도 못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영어는 어떻게 15시간 만에 영어가 되느냐. 자, 즉 우리 대한민국에는 습이 없었던 거 인정하시죠, 이제? 절대 영어는 15시간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듣는 이 특강 시간, 요 1시간에 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4시간 동안을 제가 정교하게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때로는 슬렁슬렁 넘어가고 중요한 데서는 집중적으로 하고 해서 15시간이면 수학으로 치면 9구단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7, 8, 2, 5, 8, 8, 2, 64가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나오게끔 하는 게 15시간의 결과치인 거죠. 즉 30년, 300년 해도 안 되는 습의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 휘몰아치니까 말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없는 걸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럼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한 물음을 하겠죠.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이 수를 셈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구구단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함수 가지고 논 적이 있어요? 방정식 가지고 논 거 있어요? 미적분하고 논 적 없잖아요. 근데 구구단은 우리가 친구하고 짝꿍하고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네가 대답해봐. 7, 8, 2, 8, 8, 2, 8, 9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왜 구구단만 습이 필요했을까요? 구구단만 하면 셈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구단만 하고 거기서 끝. 더 이상 안 해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데 조건 중에 삶의 조건 중에 함수 방정식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적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구구단은 이것만 하면 셈의 자유인이 된다는 수의 세계에서의 왕도였던 겁니다. 그죠? 그럼 영어에서도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게 뭔가 핵심적인 게 있었으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당연히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우리말 수천만 문장도 영어로 전환할 때 우리말 서술로 해서 6개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를 얼른 구구단을 해서 바로 이거는 비동사, 이거는 일반 동사, 이건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 해서 그 패턴대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게 그게 바로 6PA인 거죠. 6P. 6 Patterns of Asking. 근데 이게 구구단하고 똑같아서 15시간이면 학생들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얘기죠. 구구단요. 초등학교 때는 개념이 없으니까 단단히 100단위, 10단위, 1000단위 시간이 걸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중고등학교 여러분 일반인 대학생 뭐 여러분들 앞에 구구단을 갖다 주면 10시간이면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6PA 이게 없었다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없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없는 건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때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이런 걸 공부했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뭐 맨투맨 여러 가지 가지고 공부를 하겠죠. 뭐. 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는 영어 시간에 무슨 공부를 했냐면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해석하는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초중 유치원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영어 책에 본문에 영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 뭘 합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어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모두가 전체 의식 속에 속았던 겁니다. 이거는 영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이 영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게 당연히 맞죠. 우리는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까? 말하는 게 필요합니까? 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독이었던 겁니다. 절대 해서는 거꾸로 한 겁니다. 미국 사람이 앞에 있어요. 내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면 한국인들은 하고 싶은 말이 우리말입니다. 입에서 영어로 나와야 되는 것 뿐이죠.
우리말에서 영어로 나오는 요 과정에서 영어 문법을 적용해서 적절하게 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로. 근데 우리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했던 것이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습이 없었고요.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6PA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다. 자, 한글에서 영어로 안 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중학교만 나와도 이 정도 단어들은 다 알죠. 그러면 이 정도 단어 가지고 이 영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래 그러면 누구나 다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아는 단어를 대입하면 되죠.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그죠? 어디에 갔어? 너 어제? 왜 너 울고 있어?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했어?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즉 영어에서 한글은 초등학교 4학년도 됩니다. 단어만 비스름하게 알면요. 그런데 기분 나쁜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어에서 한글은 이렇게 누구나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고 영어로 한번 말해봐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어버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한글에서 영어가 안 됐던 겁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한글에서 영어가 필요한 건데 기가 막힙니까? 안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도 부족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종교적인 멘트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선물을 주셨어요. 왼쪽과 오른쪽 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왼쪽을 가져가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요. 오른쪽을 가져가면 어떤 한글이든지 영어로 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왼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천명, 만명, 5천만 민족 누구나 다 우리는 한글에서 영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영어에서 한글을 공부했던 거죠. 이건 누가 할 공부예요? 미국인이 할 공부를 지금 우리가 10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슴이 좀 늘 터지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어요. 왜 영어 박사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그냥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될 거를 왜 안 됐을까? 왜 나 같은 영어 전공 안 한 사람한테? 그렇지만 영어 전공 안 했지만 영어 실력은 나름대로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 얕은 실력은 있었죠. 보편적인 실력. 이 대목에서 제가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천동설 시절의 지동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천동설은 뭐냐면 영어에서 한글의 이 개념은 천동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동설, 한글에서 영어가 필요했는데 제가 만약에 영어를 전공했다면 저 역시도 영어에서 한글의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영어 박사님들, 뭐 영어 전문가들한테 초청을 많이 해서 특강을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꼭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노벨상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 그분들의 그 깊은 견식, 깊은 영어적인 학식은 분명 존중해 드리고요. 못 따라가죠. 다만 제가 개발한 것만 당당하게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건 정말 노벨상감인데 궁금한 거 어떻게 영어 전공을 안 한 사람이 이걸 개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영어 전공을 했으면 여러분도 영어에서 한글 그 우물판을 하고 저 역시도 버드권을 못 발견했겠죠. 그러나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가능했던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 영어는요, 철저하게 모든 책이 한글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답의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정부가 저한테 어떤 훌륭한 걸 만들어냈으니까 영어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3년 안에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어떻게 뒤집어 놓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어 책이라고 보고요. 영어책 본문에 영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다.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한다고요?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한 거라고 그랬어요? 영어를 이해를 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죽을 때까지 영어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이죠. 영어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어를 말을 하려면 자, 해답에 있는
우리말을 본문에 딱 실었어요.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할까요? 영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은 호흡만 실으면 말인 겁니다. 그게. A4 용지를 빽빽한 한글을 영어로 착 바로 전환할 수 있어. 그건 말이 된 거잖아요. 근데 빽빽한 영어를 한글로 딱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겁니다. 바로. 자, 절대 영어는 반드시 타야 될 영어의 사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수학의 국어처럼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가능한데 이건 지금 바로 할 거고요. 국영전화학습은 영어 문법을요. 단 아마도 1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아까 고등학교 학생이요. 기억나시죠? 동영상에서 영어 30점 미만이었던 사람이 저하고 딱 15시간 절대영어를 한 다음에 한 달 후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서 90점을 맞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영어 때문에 90점 받는 게 아니죠. 절대영어의 어떤 산삼 같은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90점 받는 건 맞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되죠. 자, 절대영어를 15시간 하게 되면 영어 문법의 틀이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문법의 틀이 잡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딱 보니까 지금까지는 영어 20점짜리 학생이 영어책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오죠. 그랬는데 영어 문법이 딱 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도 이 학생이 아직도 답답한 게 있죠. 뭘까요? 영어 단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달 후에 시험 보는데 3, 4, 5가 각 단어당 50개씩 단어 외우기만 하면 된대. 단어 외웠죠. 그러면 단어가 되고 기본적인 문법의 틀이 딱 잡혔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뭘까요? 고의 문제지를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처에도 못 갔죠. 고의 문제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못 풀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내신은요. 문제를 풀기만 하면 좋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국영전환학습법은 뭐냐면 우리말의 우리말을 영어로 전환하는 겁니다. 즉 영어 문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문법은요. 딱 3가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쪽에서도 모르고 있고요.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가정법도 넣어줄 수 있겠지만 안 쓰면 되는 거죠. 자, 진행형 be 플러스 동사의 ing,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수동태 be 플러스 pp. 공식이 있잖아요. 요것만 문법입니다. 그럼 나머지 가정 관계대명사, 분사금은 부정사, 동명사 이런 건 문법이 아닌가요? 이거는 우리말하고의 언어의 비교만 해서 차이가 쓸 수 있는 어떤 테크닉만 알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먹기를 하면 to 앞에 붙여가지고 부정사 쓰는 게 부정이고요. 먹는 것은도 마찬가지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써보면 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 다 우리말에 있는 것이고요. 요령만 알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문법이 아니에요. 근데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는 공식이 있잖아요. 진행형은 be 플러스 동사의 ing,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수동태 be 플러스 pp. 근데 우리는 이걸 배워놓고도 왜 말이 안 되느냐? 영어 문장 속에서 해석하는 데만 썼지 우리말 문장 속에 넣어서 연습을 안 해봤잖아요. 아까 고이 학생한테 15시간 중에 우리말에 넣어서 진행형 한번 만들어봐. 우리말로. 나는 어제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진행형 맞지? 그러면 be 플러스 동사의 I was start. 한번 써보면 그냥 되는 게 영어 문법입니다. 현재 완료도 have 플러스 pp 우리말에서 어떤 뉘앙스일 때 쓰인가를 알려줘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그럼 have 플러스 pp 넣어서 우리말로 말해보는 순간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당했을 때 be 플러스 pp 넣어서 써보면 되는. 명동성당은 1900년대에 지어졌어. 수동태 맞아? 우리말에서 우리말 문장에서 이해를 해야 이게 우리말 문장은 수동태구나 영어로 말할 때. 명동성당 was built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몇 문장 하면 그냥 와우 바로 영어 골격이 확 잡히는 건데 그래서 국영전환법은 국이 뭐예요? 우리말에 영어로 전환하는 이겁니다. 시나리오 영어는 뭐냐면 할 말을 우리말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절대영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가 돼. 그러나 막상 외국인하고 말할 때가 되면 또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겁니다. 할 말이 없는데 무슨 영어가 돼요? 할 말을 우리말로 준비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할 말이 우리말로 준비해 두는 게 뭘까요? 자, 이 US 6PA 9구단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는 9구단을 이미 우리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영어는 맨 나중 코스입니다. 절대 영어에서는.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15시간이면 영어의 자유 6PA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노벨상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셰익스피어를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라는 거는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는 영어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말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대화가 뭘까요?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화. 물어보면 뭐 의사소통이요. 뭐 소통 맞죠. 근데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소통이 곧 대화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미국에 갔어요. 영어로. 내가 그 누군가하고 질문과 대답만 자유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아프리카 출장하고 아프리카 말로 질문과 대답하면 되고, 일본 말로 질문과 대답하면 되고, 중국말로 질문과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말로 따졌을 때 질문과 대답 중에서 질문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질문을 먼저 해야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아내를 딱 봤어요. 딱 보자마자 두 분이 서로 눈에 불꽃만 튀기고 아무 질문을 서로가 안 해. 그러면 아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었어요? 애는 그래 재밌었지. 애들은 방에서 공부해요. 저녁 들었어요? 아직 안 먹었지. 오늘 저녁 뭐야? 끊임없이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로 할 때,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하지 맙시다라고 여러분들을 좀 설득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묻고 답하기인데 반을 뚱치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해드린 건데 저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70억 인류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문은 어학을 막론하고 언어를 막론하고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뭘까요? 이걸 물었을 때 흔쾌히 대답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대화하는 모든 질문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발견한 게 인류 역사상 김양섭이 최초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뭐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대 영어가 싹 틉니다. 자, 뭐냐면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하겠죠. 그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또 하나의 패턴은 집이 서울, 대구, 부산, 광주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뭘까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7시에 일어났나요?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이에요. 감 잡으셨습니까? 또 하나. 여기 뭐 타고 오셨어요? 이게 하나고요. 헬기 타고 오셨나요? 이게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이 의문사죠. 인터로가티브라고 하죠. 이 육하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질문의 문장 속에. 있냐 없냐, 그 이외의 질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육하원칙의 의문사가 없느냐 있느냐.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질문은 무조건 대답은 yes나 no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었니? 네. 이제 7시에 일어났니? 아니요. 여기 전철 타고 왔니? 네. 영어에서는 비동사나 조동사는 물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Are you Korean? 그러면 yes 하면 되고. Can you play the golf? 그럼 no 하면 되는 거고. yes나 no입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 어디 살아? 서울이요. Where do you live? 서울이요. 그죠? What is that? 이건 뭐예요? 테이블이요. 그죠? when did you come? 너 여기 몇 시에 왔어? 7. 그죠? 너 어디에 살아? Where do you live? 서울. 그죠? Why do you come here? 너 여기 왜 왔어? To study, 공부하러. 동사지만 명사처럼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화라는 것은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겁니다. 땅땅땅. 그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묻기만 하면 되죠. 다 같이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영어를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해라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그 빽빽한
한 문장을 영어 열심히 독해했고 해서 뭐하게 해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죠? 그겁니다 바로. 묻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독해라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영어 언어학습 사상 처음으로 언어학습 순서가 인재 정립을 시킵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전문가들조차도 이걸 놓쳤던 거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거죠. 자, 언어학습 순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하시죠. 듣기도 하셔야죠. 발음도 신경 써야죠. 리딩도 하고 라이팅도 다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듣고 발음하고 라이팅하고 리딩할 주제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애기를 봅시다. 애기. 갓난 애기들이 옹알이를 끝난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엄마하고 가장 처음 얘기할 때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엄마한테 가장 먼저, 아빠한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질문입니다. 이게 뭐야? 문장이네. 저게 뭐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미국의 어린아이들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은 입장이잖아요. 언어는 똑같은 발자취가 있는 겁니다. 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래요?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대답한다고 먼저 알아듣는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자, 엄마, 아빠가 대답하는 그 문장 속에서 얘는 자연현상으로 언어를 습득합니다. 단어를 습득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무슨 단어 공부합니까? 안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당돌하게 긴 문장이 절절절 나와서 엄마, 아버지들은 다 우리 애기들에 대해서 착각을 하죠. 얘가 천재인가 봐. 천재 아니거든요. 뭐예요? 자연현상인가 합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엄마, 아빠가 들려준 문장 속에서 자연적으로 단어가 습득돼서 긴 문장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기가 뚫리는 거죠. 저절로. 즉 우리가 외국 사람은 듣기 안 된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듣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듣기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외국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즉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시도한 게 없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은 끊임없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묻고 또 묻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질문 처음에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렸습니다. 근데 질문을 일방 듣는 척하고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또 준비 안 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도 저절로 되고 발음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영어 학습자들이 일본어도 마찬가지,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 줄 알아요? 끊임없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걸 먼저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질문이 문장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문장은 그 평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뭘 했다고요? 독해를 했던 거죠. 어이없게도. 자, 그래서 외국인과 영어 회화를 이끄는 건 결국은 질문인데 그러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할 때 어떻게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안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모여있던 훌륭하신 분들이 다 정해진 패턴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따로따로 다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별 수 있나요? 이런. 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표를 아닙니다. 영어에서 질문 패턴은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뭐라고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공론화했던 거죠. 거기에서 모든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모든 강의에서 영어 전공하신 분들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깊은 학습력을 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훼손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다만 영어로 말을 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친 부분만을 또 저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것 부분만을 말할 뿐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뭔가를 폄하하려는 의식은 요만큼도 없으니까 혹여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훌륭한 공부에 그거 다 선생님들의 어떤 은공이고 잘 가르쳐준 덕분인 거죠. 그거는 절대 당연한 거죠. 그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영어 질문 6패턴만 숙달되면 회화는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저는 6PA라고 명칭을 둔 겁니다. 6 Patterns of Asking. 한번 따라해 볼래요? 6PA.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영어 회화는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했어요? 영어에서 한글로 배웠죠. 무슨 생활 영어, 저 역시 대학 때 그거 뭐 10권, 20권 막 달달달 외우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었습니다. 왜? 내 거가 아니거든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웠어야죠. 자, 그래서 영어에서 한글은 잘한 짓, 못한 짓, 못한 짓. 이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글에서 영어로죠. 한글에서 영어로. 그죠? 한글에서 영어로. 한글에 이렇게 해 보이네요. 한글에서 영어로. 자, 근데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말 서술어에서. 우리말 서술어에서 비동사가 뭔지, 일반 동사가 뭔지, 진행형이 뭔지, 현재 완료가 뭔지, 수동태가 뭔지, 의문사 주어가 뭔지를 알아채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 찾아지면 요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비동사 패턴은 의문문이 의비주나로 흐르네. 의비주나는 여기 뭡니까?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 이 말입니다. 나머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나머지는 순서 없습니다. 그냥 엇그러지고. 근데 의비주까지는 순서가 명확하게 지켜져야죠. 근데 의문사하고 나머지는 왜 가로가 쳤을까요? 없으면 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나. 여긴 조동사겠죠. 진행형은 의비주, 똥나. 왜 똥으로 썼을까요? 제가 동사하고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동사의 ing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 뭐 먹고 있었어? What were you eating? 너 어디 가고 있었어? Where were you going? 이 ing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의해주 돈나에서 해는 have, has, had가 되겠죠. 돈은 뭘까요? 과거 분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니은 발음이 많잖아요. eat, ate, eaten.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과거 분사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분사. 자, 의도. 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6개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 너 오늘 어디에 있었니? 왜 내가 널 만나야 하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너 그녀를 만난 적 있니?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누가 저 건물을 지었어? 자, 이 6문장이 이게 비동사고 이게 일반 동사고 이게 진행형 이게 현재 완료고 이게 수동태고 의문사 주어입니다. 도대체 뭐가 비동사일까요? 자, 바로 지금 학이 들어갑니다. 1%학은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말 서술어가 뭐죠? 있었니? 어떤 꼴은 있다죠. 이 있다가 나같이 따라해 볼까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영어로는 비동사로 하고 비동사 패턴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패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연습만 하면 어떤 우리말 영어가 자연이 되는 거죠. 다 같이 명사이다. 뭐 의사이니? 네가 왕이냐? 그죠? 그다음 형용사다. 너희 누나 이쁘냐? 그다음 너 배고프니? 이런 거요. 그죠? 장소에 있다는 뭐예요? 네가 왜 내 방에 있었어? 너 지금 부산에 있니? 이런 거죠. 이 세 가지가 25%를 차지합니다. 어림잡아서.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뭐가 일반 동사냐면요. 비동사가 세 가지가 아닌 게 일반 동사입니다. 가다, 오다, 먹다, 뭐 이런 거요. 진행형은 뭐가 진행형이냐면요. 곧자만 들어가면 진행형입니다. 먹고 있니? 울고 있니? 가고 있니? 그죠? 놀고 있니? 그죠? 숙제하고 있니? 현재 완료는 뭐냐면 우리말에서 이 현재 완료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았어. 이런 거예요. 그럼 I have live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되었거나 나는 I have met, 난 널 본 적이 있어. 경험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spring has가 봄이 왔구나. 결과되었구나. 결과되어져서 지금 여기 없어. He has gone to America. 그럼 미국 가버렸어. 그 결과 여기 없어. 이런 뉘앙스가 있을 때는 현재 완료라는 연습을 우리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끝. 수동태는 뭐냐면요.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 당해진 거. 그 교회는 언제 지어졌니 해서 교회는 주어죠. 짓다가 동사인데 교회가 지었어요. 지어짐을 당했어요. 언뜻 봤을 때는 그게 그거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지어짐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수동태예요. 너 언제 태어났니? 네 바지 왜 찢어졌니? 쌍둥이 빌 때는 언제 무너졌니? 이런 게. 그러면 수동태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의비주 돈나의 눈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누가 건물을 지었니는 누가가 주어져.
지금까지는 문장 안에 다른 주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그 교회는, 너는, 나는, 너는 다 주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누가가 주어잖아요. 누가가. 이렇게 누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주어라서 의동나로 바로 대입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이가 걸리는 시간이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단어도요. 지금 이 과정에서는 단어 필요 없어요. 골격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예요. 단어 부분은 내가 이따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걸 한 다음에 단어도 듣기도 발음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즉 구구단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거 다 좋은데 구구단 하고 나서 하란 얘기죠. 구구단 없이 수학 학원 가면 돼야 안 돼. 소용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다 E6P를 저를 폄하할 필요가 없고 거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 이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의 95%, 100%가 됩니다. 3, 4, 5, 6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주어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먹고 있었니는 진행형인데 내가 진행형이 모르면 너 어제 뭐 먹었니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시간 연수를 할 때는 연령대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6PA를 다 하지만 5, 60대면은 1, 2PA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왜? 이거 갖고 말이 충분히 되는데. 자, 이런 본격적으로 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가 아주 쉽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는 아주 쉽다. 영어는 아주 쉽다. 입증해 드릴게요. 자,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무조건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긴 문장이 있어요. 아버지는 오늘 낚시하러 친구가 휴식을 해 비행기 타고 12시에 제주도에 간다. 이 문장 한번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허걱 소리가 나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들리고. 근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Father, today, fish, friend, last, plane, 12, 제주도, go. 되죠? 근데 왜 영어가 안 돼요? 요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땐 주어를 먼저, 주어는 다 알잖아요. My father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끝. 이걸 몰랐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my father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먼저 영어로 합니다. 간다가 영어로 뭐죠? goes죠. go인 줄 알았는데 es가 왜 붙어요? es가 붙을 정도 알면 영어를 좀 하는 거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es 붙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안 붙여도 됩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대충 하자. 네, 대충 하자. 대충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시험 볼 것도 아니고요. 비스름하게도 할 줄 알도록 그런 어떤 용기와 적극성을 가지란 얘기죠. 네? 고수 안 붙였다고 누가 경찰에 붙들어 오는 거 아니거든요. 농담반 진담감 얘기했습니다. 자, 고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죠? 제주도에요 라고 10중 8구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서 틀린 겁니다. 뒤에서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주도에가 아니라 제주도인 거죠. 요것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 감을,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방향은 무조건 to 제주도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해야 돼요? 12시에가 아니라 이제 벌써 학습이 됐잖아요. 12시. 그래서 뭐예요? at 12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by plane. 그 다음 저절로 나오는 거죠. 동사편 뭐든지 다 to만 붙이면 되죠. to rest. 친구들과 with가 나오겠죠. with friends.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네. fish, to fish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today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영어입니다. 박수 한번 안 치실래요? 기업체에서 이거 연수하면 막 박수 쳐요. 막 깔깔고 웃으면서.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쉬운 걸 입증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거를 딱 하나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뀔 수 있는 개연성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뭘까요? 단어밖에, 여기 동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My father가 my mother로 바뀔 리 없고요. 제주도가 부산으로 바뀔 리가 없고요. 그죠? 에어플레인이 보트로 바뀔 리 없잖아요. 근데 이 간다라는 말은요, 갔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하고 went 하면 되잖아요. 갈 거다 그러면 will go. 갈 수 있다 그러면 can go. 가야 간다 그러면 must go. 가도 된다 그러면 may go. 즉 동사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즉 주어는 이미 아는 거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만 빵 제대로 찍는 연습만 했어도 그 다음 말은 저절로 딸려오게 돼 있었는데 우리는 이 순서에 입각해 동사부터 잡아야 되는 걸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아무도 집중적으로 말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말, 나 먹었어. I ate 하고 나서 나머지 뭘 먹었어요? 짜장면. 어디서? at the Chinese restaurant. 누구하고? with my friend. 내 친구하고. 언제? at noon. 12시에.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먹었다. 그죠? 나 먹고 있었어. I was eating. 그죠? 라면. 뭘? with my mother. 엄마하고. 어디서? at the dining room. 식당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동사를 적절하게. 과거인데 미래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재 진행인데 과거 진행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동사를 정확하게 쓰면, 즉 동사만 잡으면 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동사만 잡자. 지금부터 동사 사냥하러 갑니다. 동사는요, 우리말에서 영어로 옮길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이거를 왜 영어 학습계에서 못 나눴을까요? 우리말 서술어에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어에서만 바라보면 비동사도 영어 단어잖아요. like는 일반 동사지만 같은 영어 단어인데 어디서 금을 긋고 비동사 일반 동사를 걸 수가 있어요? 우리말 서술어에서 그어야만 나오는 거죠. 자, 우리말 서술어에서 영어에는 비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일반 동사입니다. 이걸 왜 따지냐가 중요합니다. 영어는 대화는 묻고 답하기라고 답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질문의 25%가 비동사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비동사는 패턴이 의비주나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미국의 문법입니다. 그죠? 자기네 언어가 이렇게 의비주나로 진행되는지를 자기들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영어 문법 학자들도 모르는 거죠. 이 통일성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너 어제 어디 썼니? 이 문장을 해볼까요? 어디 썼니는, 있었니는 뭐죠? 있었니는 장소에 있었니니까 비동사잖아요. 그러면은 의비주나로 말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비동사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너 어제 어디 썼니? where, 의문사, 그죠? 주어, you, 나머지 어제, yesterday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어이없는 거예요. 비동사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is, was, were를 쓴다는 건 알잖아요. 아는데 정작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여기서 다 걸리는 거죠. 여기서요. 자, 비동사는 너니까 were가 되겠죠. you의 과거니까. Where were you yesterday? 요거 연습만 됐으면 의비주나 25%는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70%는 뭘까요? 너 어제 똑같은 건데 너 어제 뭐 먹었어? 먹다니까 이제는 여기에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동사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의조 주동나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얘만 조동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너 어제 뭐 먹었어? 볼까요? What? You? Eat? Yesterday? 다 아는 거잖아요. 조동사가 과거일 땐 did. 다 아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걸 드리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부단히 연습하면 되는데 연습이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15시간이면 영어가 되는데 분명히 방법도 드렸고 어떤 규칙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할까요? 거의 못 하십니다. 왜? 생활에 핑계대고 이거에 핑계대고 아예 초등학교에서 학교에 딱 15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습하는 과정으로 성경 절대영어,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은 것까지 제가 고안을 해낸 거죠. 자, 그래서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의비주나와 의조동나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경부선 버스입니다. 이건 호남선 버스예요. 그러면 내가 목포에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돼요? 경부선? 호남선을 타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강남터미널에서 경부선 쪽으로 가야 센트럴 호남선 쪽으로 가야 되는. 즉 이거에 가기 전에 먼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경부선으로 터미널로 갈까 호남선 터미널로 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B1 구별을 하는 게 우리말에서 B1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영어 사축 중에 첫 단계입니다. B1 구별하기 우리말 문장에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안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산속에 있었다 그러면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호랑이가 산에 숨었다 그러면 그건 일반 동사. 이 연습을 하는 게 절대 영어의 첫 단계고요. 영어 사칙 중에 첫 단계입니다. B1 구별하기.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근데 한 30분이면 1시간이면 충분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동사를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비동사라는 거 우리말에서 서술어와 우리말에서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am, is, was를 쓰는 연습을 했어야죠. 그렇죠? 자,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게요. 자, 비동사 영어 회화의 25% 의비준화입니다. 자, 의비준화는 언제 쓴다고요?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비동사 부분만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is, was, were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한 문장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여기에 있었나요? 있었나요? 했던 거는 있다죠. 있다가 비동사에 들어갑니까? 일반 동사에 들어갑니까? 있다니까 당연히 비동사에 들어가죠. 그럼 비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뭘 떠올려요? 의비준화를 지금 구구단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필요 없을 때까지. 그래서 빨리 구구단을 던져버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최고인 거죠. 일단 이 윗칸에 우리말로 한번 준비해 볼까요? 의문사에 대한 우리말이 뭘까요? 왜죠? 우리말. 비동사는 뭘까요? 있었니? 있었나요겠죠. 주어는 뭘까요? 당신은이 되겠죠. 나머지는 뭘까요? 여기에가 되겠죠. 이 순서를 몰랐던 거. 이제 영어로 하면 여기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Why? 있었나요는 영어로 모른다고 치고요. 자, 주어가 you의 과거니까 뭘 쓸까요? were를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you here. 그 다음에 자신있게 말하면 돼. Why were you here? 이렇게 만든 다음부터 영어 발음을 신경 쓰는 겁니다. 영어 발음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많이,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Why were you here?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자, 이게 왜 영어 회화의 25%냐?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셨었냐? 이다잖아요. 그죠? Was your father잖아요. Your father니까 이거는 뭐가 와요? 여기는 없네요. Why? Was your father a doctor? 하면 되는 거죠. 네 방은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 더럽냐 그러면은 이게 유어름이잖아. 유어름 주어가. 그럼 이거 why? 유어름이 3인칭 단수니까 was가 돼 있죠. Why was your room so dirty?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걸 듣는 순간 영어 회화의 25%의 학을 수료한 겁니다. 박수. 자, 이 25%를 두고 제가 여러분께 더 이상 가르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하고 연수를 하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든가 또 절대영어 인터넷 강좌가 있죠. kaenglish.com 홈페이지에서 107강이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좀 허름한 집이, 그러니까 초가집 같지만 허름한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든실합니다. 우리말에서 영어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야 합니다. 영어가 너무 쉽고 너무가 자신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25% 끝냈고요. 영어 회화 70% 더하면 95%가 되죠. 일반 동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조주동나. 자, 언제 쓰냐면 비동사가 아닌 동사인데 여기서는 이 조동사만 몰라요. 먹었니? 그러면 과거니까 did를 쓰면 되는 거예요. did. 그죠? 먹을 거니? 그러면 will을 쓰면 되는 거고. 먹을 수 있니? 그러면 can을 쓰면 되는 거. 먹어야 하니? 그러면 must 쓰면 되고. 먹어도 되니? 그러면 may를 쓰면 되는 거. 먹니? 그러면 do나 does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에 따라서. 자, 그는 언제 한국에 왔나요? 어떤 거는 뭐죠? 오다죠.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인 거죠. 아까처럼 일반 동사를 떠오르는 순간 의조주동사를 반사적으로 떠올리고 우리말로 먼저 대입해보는 건 언제? 조동사 우리말에 없을 때는 과거 특징을 따지면 되죠. 과거. 그다음에 주어는 그는. 동사는 뭘까요? 오다죠. 우리말로. 나머지는 한국에가 되겠죠. 이제 영어로 해보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when. 그죠? 그 다음에 과거는, 자, 과거일 땐 조동사가 뭐가 붙더라 생각하면 did가 되겠죠. When did he, 그 다음에 come to Korea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있게 when did he come to Korea 하면 되는 거죠. 이 의조주동사가 영어가 다 됩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미국 사람한테 제가 할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걸 몰랐던 거죠. 앞에 미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할 말을 내가 우리말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너 언제 한국에 왔니? 그러면 When did you come to Korea가 되겠죠. 너 오늘 어디에서 잘 거니? Where will you sleep tonight?
그죠? 너 내일 어디에 갈 거니? 그러면 Where will you go tomorrow? 너 점심에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for lunch? What did you have for lunch? 해도 되고요. 너 내일 어디 갈 거야? 아까 했죠?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니? Why must I meet you? 이거 갖고 다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회화의 70% 합해서 앞에 비동사까지 95% 수료했습니다. 박수 수고하셨고요. 이제 뭘 하면 돼요? 습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절대영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하든가 책을 가지고 통해서 하든가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 차원에서 저하고 연수를 하든가 15가지 가장 빠른 거는 저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하고 할 수 있는 길은 알아서들 한번 찾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 명함에 있는 이 10문장을 처음 제시했을 때 손도 못 댔는데 이 절대영어 학습을 15시간 하면 우리말을 보자마자 6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떠오르고 그 패턴대로 대입을 하는 연습만 하면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가 되는 거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방에 있어서 이걸 보시더라도 박수 한 번쯤은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연구하고 지켜오느라고 저는 10수년 세월을 굉장히 어렵게 맹지를 해왔는데 뭐 취하려는 게 아니라요. 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의 세계에서요, 우리가 영어, 수, 구구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마비돼요. 이 건물에 모든 직원들이 있는데 컴퓨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요, 구구단이 없으면 모든 게 마비되죠. 사과 농부가 사과를 32,526박스를 수매를 했는데 한 박스당 17,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통으로 다 팔 때 얼마를 받아야 돼요? 구구단이 없다면 이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영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어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6P라는 게 딱 생겨요. 6P. 자, 구구단과 6P를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릴게요. 구구단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이름을 안다면 비록 죽었더라도 노벨상 10개는 줘야 됩니다. 그 묘 앞에다 10개는 얹어줘야 됩니다. 왜? 그거로 인해서 수학이란 학문이 형성되었고 화학, 물리학, 기하 모든 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구단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이 더하기의 경우의 수를 수백만 경우의 수를 구구단으로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죠. 6P는 뭐냐면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그 수천만 문장의 경우의 수를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6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잡아낸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 영어의 골격을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이 잡아낸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 언어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많은 특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박수 쳐줬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학술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수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배웁니다. 연수, 함수, 계약, 방정식, 그죠? 이건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구단을 알아야 됩니다. 구구단. 구구단은 내가 터야 되는 거죠. 근데 구구단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내가 터야 됩니까? 그게 바로 습이라는 거죠.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학습자가 스스로 갖춰야 될 조건을 못 갖췄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게 뭘까요? 6P인 거죠. 자, 6P는 벌써 두 패턴만 가지고도 벌써 불과 몇 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6P 다 했다고 치고 더 이상 저한테 배워야 돼요? 아니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터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영어는 습의 패러다임을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건 두 가지 가치입니다. 6P를 만들었다는 것과 그 절대영어의 패러다임, 습의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것. 이 습의 패러다임은 저하고 해야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영어는 누가 쉽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15시간을 끌고 가는 그 무형의 어떤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저하고 그래서 같이 15시간 하면 너무나 행복하면서 시원하면서 통쾌하면서 재밌으면서 감동적인 거죠. 편안하게. 그죠?
그러면 기존의 영어 학습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더 해야죠. 기존의 영어 학습 중요하죠. 근데 다만 절대 영어 9구단을 먼저 하란 얘기죠. 9구단을 먼저 하고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의 효과가 10배, 100배로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했던 분들도 한 번쯤은 6PA를 그냥 받아만 들여도 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죠. 이거 좋은 거구나. 그래서 남들을 가르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20점짜리가 90점이 됐고요. 이 학생은 대학교 3학년인데 토익이 850에서 920으로 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하고 딱 10시간만 했는데 놀래서 물어봤죠. 뭐가 달라지냐니까 리스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즉 패턴이 질문의 패턴을 6개로 잡아놓고 그 중에 거진 쓰는 건 2패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듣는 시험에서 2패턴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2패턴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잘 들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명선 박사는 모든 한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PA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7착입니다. 7가지 착각. 자, 한국 영어에 대단한 착각이 있습니다. 영어 학습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7가지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지 한번 볼게요. 7가지 착각 따라해 주실래요? 7착. 네, 7착입니다. 첫 번째, 스페링 외우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영어 공부할 때 스페링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외워야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스페링 외우는 게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망친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간단히 1분 안에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자, 냉장고란 단어를 영어 레프리제레이터 말고 우리말로 단어를 외울 때 만약에 스페링을 외운다면 어떤 걸까요? 당연히 니은에다 에다 이응에다 지읒에다 아양에다 이응에다 기억에다 이겁니다. 그죠? 책상 스페링 외워봐 그러면 지읒에다 에다 기억에다 시읒에다 아에다 이응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한국 사람 중에서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책, 냉장고, 냉장고 한 소절, 즉 자음과 뭐하고 결합을 들으면서 익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나 열심히 공부할게 아빠 하면서 안 해도 되는 니은에다 에다 이응에다 지다 에다 책상 쉬다 에다 기억에다 이러고 외웠다면 이건 미치는 거죠. 부모로서. 하지 말래도 또 외우고요. 그죠? 자기 이름 기억에다 아에다 미음에다 이응에다 야에다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웠던 겁니다. 어이없게. 우리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STUDENT, STUDENT 얼마나 외웠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한 사람도 우리가 냉장고를 니은에다 이거 안 외우는 것처럼 절대 안 외웁니다. 멍청한 바보짓을 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이게 또한 전체의식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앉아봐 영식아 통신이 영어로 뭔지 아니? 몰라요. 커뮤니케이션이야. 따라해봐. 내 커뮤니케이션. 너 이거 영어로 써봐. 그러니까 얘가 펄쩍 뛰는 거예요. 선생님 스페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써요? 너 쓸 줄 알아. 무슨 쓸 줄 안 되니까. 자, 선생님 부르는 것만 써봐. 냉장고에 냉을 불러준 거하고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컴만 써봐. 그러니까 컴이요? COM이요. 그럼 뮤 써봐. 내 뮤요? MU요. 그럼 니 써봐. 내 NI요. K 써봐. K에서 얘가 좀 망설여요. 망설였다는 걸 기억해 두자고요. K, C, A 썼어요. 션 써봐. 그러니까는 내 션은 다 TION이요. 이렇게 써지는 걸 뭐하러 COMMU NIC에 된 CAMMU NICATION 이렇게 외우냐고요. 어이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커뮤니는 딱 맞아 떨어졌는데 K에서 C 뒤에 A가 올, K는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어렵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단어에서. 그럼 우리말은 안 그런가 볼까요? 우리말에도 냉장고 할 때 어떤 아이는 I로 안 쓰고 어이를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언어는 똑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엄마가 냉과 냉의 차이를 뭘로? 발음으로 이해를 시켜주겠죠.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즉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발음을 직접 들어가면서 딕테이션하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가 뚫리는 거였는데 우리는 외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언어학자들도 이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듣기와 말하는 게 몇 대 몇 같아요? 말하는 것과 듣기의 비율이.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0대 빵이라고 하고 100대 0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 들을 수 있는 100이라고. 말은 한마디도 안 해도 좋겠어요. 다 들을 수만 있다면. 제 소원입니다. 영어로 다 들을 수 있다면 미국 사회에서, 호주 사회에서, 캐나다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TV도 볼 수 있고, 예, 토론도 볼 수 있고, 유머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과묵하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 듣기, 근데 그래서 1대 99라고 치고요. 99에 그 듣는 거를 갖다가 스페링 외우는 게 막아버린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뭘 했어야 된다? 단어를 귀로 들어가면서, 영어 단어를 미국 사람의 발음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모음 부분을 익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스펠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뭘까요? 소리난 대로 익혀라 라고 하는 게 7가지 착각 중에서 스페링 외운 거에 대한 착각을 지금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착각. 기성세대한테 물으면 영어 공부할 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으면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요, 더 크게 대한민국 영어를 말아먹은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종합영어, 무슨 뭐 기본영어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The lady goes to the hotel, 부산의 midnight ballet to kind lady dressed to meet her lover.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요, The lady 주어는 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됩니다.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차를 타고 빨간 옷을 입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해석이 잘 됐죠. 근데 어마무시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석은 잘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제가 지금 해석한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니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해석한 게 문제입니다. 해석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100년 전부터 해석을 해와 버린 거죠. 왜 해석을 하면 안 되느냐? 해석을 하려면 습관이 어떤 습관이 되냐면요, The lady, 숙련은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관에 쩔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마침표에서부터 올라오는. 근데 이 문장이 내 눈에 보이는 문장은 괜찮은데 이 문장을 귀에서 외국인이 나한테 들려줄 때 앞에서부터 들립니까? 뒤에서부터 들립니까? 앞에서부터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습관에 쩔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다 말하도록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잦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와요? 맨 끝글자만 기억나는데, 러버만 기억나는데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낀다. 느끼는 연습을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읽는 대로 직독직해라고 그러죠. 느끼는 연습을 유치원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이걸 한 단어씩 한번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The lady. 느껴보세요. The lady goes to the hotel in 부산. 눈 감고 계시다니까요. At midnight. violet car. In red dress. To meet her lover.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stop.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화 중에 무슨 문장을 정리를 해요. 즉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느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이런 걸 안 하고 해석을 해왔던 거죠. 자, 여기서 또 엄청난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그 원인이 파악이 됩니다. 결국은 또 듣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와 듣기가 몇 대면 1대 99라고 치고요. 그 1을 이제 절대 영어에서 씩씩피해로 터뜨려 드리는 건데, 듣는 거는 1이 돼야 듣는 게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중요한 거죠. 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99% 듣기가 더 중요하지만 이 99%의 듣기를 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1% 말을 해야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비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듣기를 해석하는 게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거죠. 아예. 엄청난 오류가, 이게 바로 전체의식, 착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전체의식 속에서 지난 100년을 영어를 흘러온 겁니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영어 공부할 때 발음 신경 써야 돼요? 안 신경 써야 돼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신경 써야 돼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영어 발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외국어하는데 발음 신경 쓰면서 무슨 너무 외국어를 공부합니까? 그런데 강하게 논조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죠. 미국인 친구하고 일본인 친구가 우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김치찌개 해줘서 막 해줬는데 끓여놨는데 보글보글 끓였는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미국인 친구는 나 밥 먹었어요 하고 들어왔고 일본 친구도 나도 밥 먹었습니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외국인이 미국인은 미국인의 뉘앙스로 일본인은 일본인의 뉘앙스로 우리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영어식으로 얘네들 콩글리시라는 거예요. 콩글리시를. 그죠? 그런데 문제가 없잖아요. 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어는 각 민족의 억양으로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죽하면 필리핀 사람, 프랑스 사람은요. 어떤 미국인이 완벽하게 프랑스 사람이면 들은 얘기예요. 재수없다고 느껴진대요. 그냥 네 미국식으로 그냥 말해. 그게 더 정교함 있고 좋아.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하는 거 떳떳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쪽팔린 겁니까? 네, 떳떳한 건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상당히 이거 위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영어 말하기만 하면 어이 저 콩글리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지 좀 마십시오. 저는요 앞으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콩글리시 계몽주의자가 될 겁니다. 정말 국가적인 자긍심이 있고 우리 한글에 대한 정말 자존심 자긍심이 있다면 일부러 콩글리시로 해라 이런 얘기죠. 너 L 사운드, R 사운드 제가 애써서 구별해야 돼요. 듣는 그쪽에서 알아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듣는 그쪽에서 대충 알아서 들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엄마가요 초등학교 자녀아이한테 초등학교 여자 자녀아이한테 너 R 아직도 이 L 사운드, R 사운드 구별 못하니? 라고 한 번만 으름증을 놓으면 이 아이는 평생 입을 탔습니다. 지금 제가 발음 얘기하면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음을 신경 쓴 순간 용기는 상쇄되게 돼 있어요. 겁나서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한번 묻겠습니다. 거침없이 따발따발 영어로 배운 대로 말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발음 신경 쓰느라고 한 문장도 제대로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잖아요. 그러면 발음 신경 써야 돼? 안 신경 써야 돼? 신경 쓰면 안 되죠. 거침없이 말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럼 많은 분들이 절대 영어는 발음이 영어 엉망이야. 안 그렇습니다. 발음을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을 예고하려고 합니다. 발음은요. 언제 신경 써야 돼요? 길 때, 걸을 때, 뛸 때 중에 어느 때요? 걸을 때 신경 써야 됩니다. 걸을 때 중간 부분에. 그러면 영어로 걸을 때가 뭘까요? 바로 영어로 문장 조합이 가능할 때입니다. 너 어제 뭐 먹었니? 어려워요. 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문장 자체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발음을 신경 씁니까? 이제 6P의 중에 두 번째 일반 동사니까 의조 주동나에 넣어서 what. 너 어제 뭐 먹었니? 조동사 did구나. did. 어제 you. 그 다음에 eat. yesterday. 언제 나왔네?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제 문장 조합이 됐죠. 이제부터 발음을 신경 쓰는 겁니다. 이제 문장이 됐으니까 이걸 빨리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하면 영어가 트는 거예요. What did you yesterday? 폼 잡아가면서 What did you yesterday?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연음이 저절로 형성되는 거죠. I don't know를 빨리 하면 I don't know 미국 사람처럼 돼요. I am going to America를 빨리 하면 I'm going to America가 되는 거, I'm gonna가 되는 거죠. I'm gonna가. 그죠? 그래서 발음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거침없이 말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도 인정이 되시면 박수 치시면 고맙고요. 안 치시면 말고. 자, 그 다음에 단어 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나온 사람이면 이미 기본적인 거는 깔려 있어요. 스페링은 틀리더라도. 스페링 우리가 지금 쓸 일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또 영어 공부한다고 작심을 하면 틀림없이 또 단어부터 외웁니다.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를 막 그냥 그거 외우다 또 지치죠. 그것 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요. 선생님 저 22,000 단어 외웠습니다. 그러고 본무도 당당하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답답해서 그러면 겉으로는 표정 안 내고 그럼 너
22,000 단어 외웠다고요? 그럼 너 어제 뭐 먹었냐 한번 영어로 말해볼래? 말을 못해요. 수천만 문장, 수천만 단어라도 뭐예요? 문장어가 될 수 없다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백이잖아요. 꿰어야 보백. 자, 그래서 절대 미리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125층 롯데월드 타워가 올라갈 때 재료를 다 쌓아놨습니까? 아니면 골격 빈만 올라갔습니까? 골격 빈만 올라갔습니다. 재료를 쌓아놓으려면 형광등까지 각 호실에 있는 형광등을 쌓아놓으려면 잠실벌에서 남한산서까지 재료로 다 산처럼 쌓아놔야 돼요. 그거 다 비맞힐 것이고 그게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문장의 골격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외람스럽게도요. 김양선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문장의 골격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6PA거든요. 즉 6PA 문장의 골격을 익힌 다음에 그때 가서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학용어 외우면 되고요. 군사들은 군사학 용어, 뭐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신학 용어, 건축학자들은 건축 용어, 학생들은 수능 영어 외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6PA를 먼저 익힌 다음에 문장의 골격을 익힌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단어만 외우면 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각 자기 분야에도 뭐 많아야 200~300개 정도만 제대로 외워도 충분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시험 본답시고 전혀 필요도 없는 10,000단어, 20,000단어를 왜 외웁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외우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여기 피해자가 여기 있어요. 자, 대학교 다닐 때 저는 해양대 나왔죠. 마도로서 해양대 다녔는데, 자, 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무슨 생활영어 시리즈 10권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문법 체계는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폼 잡으려고 차 영어를 말하는데, 내가 외운 문장을 한 문장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내가 외운 문장을 말하려면 그 외운 문장을 말할 환경을 기다려야 되거나 내가 그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이없는 짓을 한 거죠. 또 나는 A, B로 외워서 A를 탕 던졌는데 얘가 이 상대자들이 B로 대답을 해야 하나요? 안 하더라고요. 주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영어 회화를 위해서 문장 외운 겁니다. 물론 상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늘 뭐 어디 뭐 여권 통과할 때, 뭐 세관을 통과할 때, 뭐 이미그레이션 뭐 할 때 뭐 늘 쓰는 말 정도는 해두는 게 좋겠죠.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외우지 말고요. 고등학교 앞에서 동영상에서 본 고등학교 2학년 영어 20점짜리 학생이 15시간 만에 여러분 앞에 뭘 보여줬습니까? 이겁니다. 어떤 한국말인데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다? 6PA다. 6PA를 통해서 그 능력을 키우시라는 얘기죠. 6번째, 엄마들께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들의 영어 발전을 위한다면 반드시 부모가 영어로 집에서 말이 돼야 돼요. 왜? 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부모가 영어를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게 다행입니다. 왜? 해봐야 우리 전체가 다 토익, 이스탁을 이뤄서 토익식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문장 중에 한두 문장도 제대로 못하는 이 토익,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6PA는요, 우리말 서술에서 6패턴을 잡는 건데 초등학교 자녀가 유리할까요? 30, 40대 엄마가 유리할까요? 엄마가 유리하죠. 왜? 우리말 서술에서 수동태, 현재 완료, 진행형을 간 잡는 거거든요. 애들은 아직 우리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6PA를 익혀서 자녀의 영어를 이끌라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엄마의 권위도 올라가고, 그죠? 꼭 엄마들이 6PA를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에 대한 착각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MB 정부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십 수백 조의 그 어떤 혈세를 들여서 원어민 정책을 썼어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원어민 교사가 없는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죠. 왜 없었을까요? 원어민에 대한 모두가 또 착각을 한 겁니다. 전체 의식이 착각을 한 겁니다. 전국에 영어 마을이 정말 수십 개 우후죽순 들어섰는데
뭐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뭐 50명 100명씩 줄 서서 가서 막 4박 5일 있고 왔어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 왜 효과가 없을까요? 원어민에 대한 착각을 우리 전체가 했던 겁니다. 원어민이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키울 줄 알았어요. 근데 1도 못 키웁니다. 왜 못 키울까요? 원어민은요, 나의 영어 실력을 절대 요만큼도 이끌 수가 없다니까요. 왜 없을까요? 언어라는 건요,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이 한쪽 언어를 한쪽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 용도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십수년 동안 그 착각을 했던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느 여중에서요,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어민 시간 한번 지켜봤어요. 학생들 30명은 영어로 질문이 안 돼요. 에릭이라는 이 캐나다 선생님은 우리말이 전혀 안 돼요. 붙여놨어요. 무슨 수업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그런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은 근데 다른 용도로 쓰면 굉장히 적절하게 쓰면 필요해요.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요? 제가 그 답을 꼰투 도장에서 찾았습니다. 자, 한번 사지선다행입니다. 원어민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관장, 코치, 선수, 스파링 파트너. 뭘까요?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즉 내가 영어가 조금 되면 조금 되는 만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걔가 나를 가르쳐주고 걔의 발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 내가 해보는 실습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 용도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화상 영어를 한다, 뭐 연수를 한다, 굳이 캐나다, 미국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우리 수준의 눈높이보다 약간 낮은 필리핀 이쪽이 아주 좋아요. 오히려 그쪽에 가면 그 월등한 그 어떤 백인들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인종차별 의식이 자기도 깔려있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뭐하러 갑니까? 만만한 데 가서 내 영어를 마음껏 써보는 게 낫죠.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원어민은 언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돼요? 꼰투로 할 때는 스파링 파트너로 할래. 한번 한판 붙자 할 때는 내가 뭐가 돼요? 영어로 꼰투의 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 밟는 스텝을 밟을 줄 알아야 되고 몸도 좀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한판 붙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어민과 한판 붙자 할 때는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 해법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뭡니까? 원어민은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다면 그 이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질문이 자유로워. 그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어민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야, 탐, 내일 우리 만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만나가지고 계속 영어로 그냥 질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애기들이 엄마하고 대화하듯이 문장력이 트는 거고 듣는 청취력이 뜨는 거고 어마무시한 게 확장되는 거죠. 즉 영어로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어 질문의 능력이 헤게모니, 키를 갖고 있는 게 뭐다? 바로 6P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착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손 들어 보실까요? 첫 번째 스페링 외우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익혀라. 그죠? 두 번째 뭐죠?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그 다음에 읽는 대로 느껴라. 세 번째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네 번째 단어부터 외우지 말고 문장의 골격 6P를 익혀라. 다섯 번째 영어 문장 외우지 말고 6P를 통해서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여섯 번째 부모들이시여 아이들의 자녀의 영어를 6P로 이끌어라. 일곱 번째 원어민들은 내가 6P로 영어로 질문이 자유로운 이후에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마음에 드시면 박수 한번 또 쳐주셔야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수많은 일반 영어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또 어때 자기네 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반 영어를 올려놨는데 절대 영어가 더 무게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얘기를 할게요. 삼무, 삼류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절대 영어는 습의 패러다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게 없었는데 6P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거고요. 3무7착인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3류7정으로 사로잡아서 20년에도 영어가 안 되는 게 15시간이면 영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혁신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강 강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 kaenglish.com으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는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